안녕하십니까. 우리같이 어른이 되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이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대출이라고만 쓰고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판서하는 게 귀찮거든요. 난쟁이 성현. 야, 이거 글씨 쓰는 거 왜 이렇게 귀찮냐?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는 못 사는 이유. 이거 모르면 안 돼? 아이, 전화번 감사합니다. 안 우울해 얘들아. 대신 내용이 쏙쏙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 빡 해야 돼요. 아시겠죠? 20대 아무개 따위가 경제에 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출이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월세 말고 전세로 살아야 되는 이유. 저는 이번에 이사가는 곳이 전세예요. 당연히 대출 받아서 갔고요. 여기 사는 곳은 월세입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죠. 이게 이 컨텐츠를 촬영하게 된 계기예요. 나 같은 사람 생기지 말라고. 자, 월세 전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뭡니까? 자, 판서 개판이죠? 뭐 아무렇게나 알아들으세요. 어차피 말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릴 거니까. 자, 월세 뭡니까?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넣습니다. 이 보증금은 뭐냐면 나중에 뭐 하자가 생기더라도 난 다 물어줄 자신 있고 법적으로 뭔가 이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같은 보증금 대신 이 보증금을 넣고 플러스로 달마다 돈을 집주인한테 냅니다. 전세는 뭡니까? 보증금을 월세에 비해서 존일리나 많이 넣고 2년 동안 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은 아니 똑같이 보증금 넣는 건데 뭐 얼마 차이 나길래 존일리나라고 달아요. 월세 1000만 원으로 보증 넣고 60 월세 냅니다. 달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또 안 보이네 그냥? 야, 빨리 이사 가서 조명을 새로 사든가 해야지. 월세는 보통 기본 1000에 40부터 1000에 60까지. 전세는 보증금 1억 5천. 전세는 공짜로 사는 건가요? 나중에 보증금 다시 돌려받는 거면?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이 뭐가 좋나요? 집주인이 1억 5천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아 먹는다던가 이제 어떻게든 이 1억 5천으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보증금을 사용합니다. 자, 하지만 집주인한테는 보증금이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해선 나중에 찍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월세 살고 싶어요? 전세 살고 싶어요? 사실 매매가 짱이지만 아무튼 전세. 달마다 나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취방 구할 때 전세로 구하세요. 월세로 구하지 말고. 왜 전세로 안 살아요? 왜 다 월세로 살아? 돈이 있었으면 월세를 살았겠니? 돈이 없거든요. 맞아요. 목돈이 없어요. 월세 보증금의 15배가 있어야지 전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저도 그런 선택을 했고요. 대출을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첫 돈을 벌면서 했던 다짐이 있습니다. 아, 나는 신용카드 쓰지 않을 거고 난 나중에 대출 없이 오로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현박으로 모든 걸 사야지. 집 살 때도 그렇고 전세 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로 이사를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내가 대출 안 받는다고 후원장담하지 마. 야! 전세 들어가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 큰 돈을 어디서 갚아? 보증금 돌려받잖아. 머리가 띵해. 맞네? 내가 전세 금액을 대출 받으면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이걸 그대로 집주인한테 돌려받으면 대출 상환 끝나잖아. 그럼 난 뭐만 되면 돼? 이자가 월세보다 싸요.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로 사면 월세보다 싼다고 다 좋아. 어떻게 받아? 은행이 날 뭘 보고 빌려줄게? 나 사회초년생이야. 전세 보증대출. 여러분의 신용도를 책임질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자동차? 집? 있습니까? 없죠. 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세를 담보로 잡아줘. 이 대출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라의 공기업에서 이제 빌려주는 대출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뭐 신용등급이 보통 대부분 4등급이에요. 요즘 뭐 점수제로 채택됐다지만 옛날 등급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용카드 발급도 안 했고 그냥 뭐 핸드폰비 그냥 따박따박 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성인 됐어. 성인 됐는데 신용도 검사할 수 있네. 켰을 때 4등급. 그러면은 보통 이 공기업에서 제가 그 방금 대출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거기가 공기업이야. 거기서 대출 상품을 잘 내놓습니다. 조건이랑 이런 거라 다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훑고 갈게요. 아, 그냥 분필로 살 걸 그랬나? 팍팍 지워지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요거 다 나와요.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요. 버틸 데가 없어. 독립은 하고 싶은데 전세에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빌려준다. 얘네들이 그러면 미쳤다고 사회초년생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통장에 꽂히지 않아요. 집주인 통장에 꽂히죠. 한도는 최대 7천. 그 전세 보증금에 80%까지 지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0% 1000만 원만 준비해 놓으세요. 4천만 원은 버팀목 대출이 빌려줍니다. 8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6,400이죠? 7천 한도 안 넘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중에 1,600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9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전세에 80%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7,200이죠? 7천만 원까지 한도라 했죠? 200 까고 7천만 원 빌려줍니다. 9천짜리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2천만 원 어디서 구해요? 보증금 바구니 뜨기 1,000만 원이야 임마. 어이? 그럼 성현님, 이거 뭐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달마다 얼마나 내야 돼요 이자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자, 대충 이자가 1.5에서 1.7까지 갑니다 보통. 그럼 1.6%로 잡자고, 연 이자를. 7천만 원 대출 기준으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7천만 원을 빌렸어요. 자, 연 이자가 1.6%야. 그럼 1년에 내야 될 게 110만 원이에요 이자가. 12개월로 쪼개요. 얼마예요? 93,000원. 아, 우대금리 받는 기준으로. 우대금리가 뭐냐면은 또 공기업에서 대출 상품을 만들고 제1금융권에 위탁을 합니다. 내가 이거 대출 상품 만들게, 너네가 팔아. 원래 금리가 막 2.5%잖아요 이 이자율을 깎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국민은행에 청약을 만들어. 그럼 한 0.2% 까줘. 내가 달마다 월급 통장을 만들었어 국민에. 달마다 또 0.2% 까줘. 그게 우대금리. 그래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1.6%로 계속 갈게요. 임대료가 9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짜리 비슷한 월세를 가려면 보통 월세로 가면은 뭐 500에 한 30 이렇게 될걸요? 뭐 1000에 25? 확 줄잖아 월세가. 이자만 내고 살라고. 이자만 내고 살다가 끝났어. 보증금 집주인한테 돌려받아. 그럼 그대로 갚아요. 갚잖아? 또 신용등급도 올라가. 담배 2보루만 참아도 월세가 나와요. 청년 버팀목 대출이다. 두 번째 대출. 난 이거보다 더 큰 대출 받고 싶은데.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이 두 번째. 난 더 큰 금액 받고 싶어. 이거는 인기가 있어서 이러니까 자꾸 내가 뭐 대출팔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정보야. 조건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80% 대출해줘요. 대신 무주택자, 여러분들 명의로 집이 없어야 돼요. 안심 전세는 뭐냐면요, 너의 전세가 안심되니까 빌려준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 신청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세가 날라갔어요. 어떡할 거야? 갚아야 돼. 공기업에서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어? 제가 들어가는 집이 존나 위험해. 융자도 끼고 있고 경매로 넘어갈 만한 이게 위험 매물 가지고 나한테 대출해달래. 허가 안 떨어지죠. 휴, 안심된다. 너가 들어가려는 그 집주인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구나. 돈 돌려받을 수 있겠다. 대출해줄게. 그래서 안심전세 대출이다. 이거 조건 진짜 빡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세요. 신탁기금이 있으면 안 돼. 신탁기금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4대 보험 가입한 취직 근로자여야 된다. 뭐 이런 조건 있고, 융자가 또 몇 프로면 안 돼.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개꿀. 여러분들이 연소득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띄었을 때 5천만 원 이하인, 1년에 5천만 원 이하로 벌었다 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은 90%까지 지원. 1억이면 9천만 원을 준다고. 돈 못 벌지, 힘들지, 집도 없어? 내가 안심되는 매물만 구해와. 90% 빌려줄게. 아, 근데 내가 34세는 넘었는데, 아 근데 내가 신혼이라 집이 없어서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6천 이하, 신혼부부 혜택 90%. 1억 전세를 빌리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2.5에서 이건 변동금리예요. 세요. 이거는 3.2까지 막 올라오 이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이 없네? 그러면 살짝 이율 높아지고, 돈이 좀 많네? 그럼 낮추고. 약간 이런 느낌. 아따 시가요 시가. 이번 연도 이자 3월달에 대출 받으시면은 이자 2.3%에 모셔드립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더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전세 2억짜리 들어가려면 보통 이거를 월세로 치환하잖아요.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제가 본 부동산 기준으로 1,000으로 받으면 80? 근데 이자율이 이게 높다고? 양아치지 그거는. 허가 안심 전세 대출로 2억 2천짜리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90% 대출 받고 2억이 대출로 걸려요. 그러면은 아까 2.5%에서 3.2까지 올라간다 했죠? 이자 2.7%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1년에 540만 원 납부해야 돼요. 달로 쪼개면 얼마예요? 45만 원. 2천만 원으로 2억 2천짜리 전셋집을 사는데 한 달에 낸 돈 45만 원. 월세보다 쌉니다. 은행에 있는 신용대출은 뭐 5%, 6%까지도 가고 뭐 13%, 어디 4금융가까지 가면 25%까지 받고, 금리가 2% 초반까지는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에 0.1%씩 깎으려고 존나 열심히 신용카드를 쓰고 맨날 신용도 관리를 해라,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이유에서 주구장창 나왔던 이유가 이 연금리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좀 간단하게 쓸게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지인 중에 있어요.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출 이런 게 있어요. 중기청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한도가 1억 한도예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요. 그럼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저 중기청 대출 나오네 이러고. 중소기업 취직했구나. 너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구나. 중소기업 취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게. 중소기업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구나.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대출해줄게. 중기청 대출. 중소기업 기준도 있나요? 기업명 치면 나와요. 이름 못 들어봤는데? 중소기업. 자, 1억 한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한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자는 몇 %인데요? 1.2%. 고정금리, 변동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신용도 관리를 왜 잘해야 되고, 가스비를 왜 꾸준히 납부해야 돼, 핸드폰 요금 밀리면 안 되고, 이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1% 차이인데 갑자기 숨이 확 쳐지지 않아요? 형 그럼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높은 연봉 받으시고 월세 사시면 되죠 뭐. 이젠 펜 안 써도 돼. 입으로 털면 되거든요. 왜 대출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감이 오죠? 대출이 나쁜 게 아니야. 듣던 말들이 있다 보니까 대출 나쁜 거, 주식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공기업에서 한 대출들도 잘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생 돈 모으실 생각 없으시면 대출 없이도
가셔도 되고 대출 받을 필요도 없이 돈을 잘 버신다면 대출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취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영상 중에 댓글에 뭐가 달렸습니까? 고정비용 얼마나 했어요? 130만원 정도라 했죠. 꿈의 버전 기준으로 월세가 거의 60에서 55가 차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월세를 60짜리를 9만원으로 확 줄여. 그럼 얼마 남아요? 고정금액이 130만원에서 70만원이 된다니까? 그래서 월세는 죽어도 돈을 못 모은다, 월세로 살지 말라, 전세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던 어르신분들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인 거죠.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목돈이 있으면 사람이 돈을 아낄 수가 있고 돈이 다시 모여요. 저도 아직 어른은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봤던 내용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때렸잖아요. 부동산 이제 뭐 관련해서 돈 버는 걸로.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을 살 때 막 1억 8천을 대출받고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볼 때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어떻게 1억 8천을 빌리면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쟤는 저렇게 돈을 졌다구로 빌리는 거야 싶었는데 1억 8천을 빌려서 이자가 매달 100만 원씩 내도 1년 뒤면 2억짜리 집이 4억이 돼요. 물론 이제 부동산세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거 조금밖에 없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왜 이자를 많이 내는가, 왜 많이 빌리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왜 대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당신이 월세 말고 전세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걸음 알게 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같이 어른대자 콘텐츠의 이성현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